알고 보니 우리끼리 떠드는 농구방송 베이스라인 231화 시작하겠습니다. 뭐 하시죠? 구독자가 늘었네요, 저희. 지금 알았는데, 아닌가요? 야금야금 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저희도 사실 왜 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170명 정도였던 맞아요. 것 같은데. 늘었네요. 왜죠? 구독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182명인데, 예. 너무 감사하네요. 네. 갑자기 막 10명 이상이 늘어나니까 네. 저희도 약간 몸둘 바를 모르네. 어디 홍보하셨나요? 그럴 수도 있긴 하겠네요. 홍보 좀 하셨구나. 예. 네. 무튼. 채널 이름을 대놓고 가르쳐 주진 않았는데, 이게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이었나 보군요. 네. 여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댓글부터 먼저 할까요? 아니면은. 댓글 띄워놓은 김에 댓글부터 한번 보시죠. 네. 먼저 지난주 방송에 이제 네. 댓글 죽어도 피켈러님께서 네. 꾸준하게 이렇게 달아주시고 계시는데 네. 고양 캐롯이죠. 고양 네. 캐롯이 이제 미납금을 완납했다고 하네요. 그쵸, 특히. 오늘 네. 크블톡톡 얘기하기 전에 이 문제를 얘기를 하긴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크블톡톡에 넣지 않았구나. 예, 일부러 넣진 않아요. 여기는 그냥 경기 얘기만 넣어놨어요. 그럼 이거 먼저 얘기하고 네. 고양 이야기로 돌아올까요? 이게 그 6강 플레이오프의 가장 큰 약간 관심사가 그 5위였던 고양 캐롯이 과연 이 가입비 10억을 완납을 하면서 6강 플레이오프에 합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쵸. 문제였는데 결국에는 3월 30일에 발표가 됐죠, 이게. 네. 이제 완납을 했다고 발표가 되면서 약간 DB가 아쉽게 어부지리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DB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게 핵심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집이 있는 네. 원주로 안 돌아가고 서울에서 네. 이제 따로 이제 호텔방을 잡아서 이제 하루 더 기다려보자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네. 뭐 기다리긴 기다렸죠. 그러다가 이제 발표가 나가지고 안타깝게 네. DB의 시즌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욕을 또 먹었었죠, 그때. 이렇게 리그 전체의 어떤 향방을 막 이렇게 피해를 이렇게 끼치는 거 이게 과연 온당한 처사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제 이 팀 같은 경우는 미납금을 다 냈다 한들 이제 금액, 그러니까 돈으로 관련된 금전적인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된 건 아니죠. 일단 선수들의 월급 급여가 아직 해결이 안 됐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협력업체. 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지금 이제 식당 그리고 치어리더들 네. 이런 쪽에다가 이제 금액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서 사실상 이 팀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에도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10억을 내고 리그를 계속 하는 게 나았냐, 빚을 더 쌓는 게 낫냐, 아니면은 뭐 실패를 하고 그 10억으로라도 뭐 예를 들어 하다못해 그래 선수들 급여라도 메꾸고. 선수들 급여라도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그것보다 먼저 이제 협력업체들 한테 왜 협력업체들은 솔직히 자영업자들이니까 그게 없으면은 금액을 한두 푼도 아니고 그게. 생존에 좀 걸린 문제니까 그거를 먼저 해결하는 게 맞냐라고 좀 저희끼리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지금도 어쨌든 뭐 다행이지만 다행이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여튼 이거에 더해가지고 지금 혹시 그 루머 아시나요? 뭐야? 이제 지금 복수의 어떤 업체? 네. 업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냥. 네. 기업. 복수의 기업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이 고양 캐롯을 인수할 의사가 있는 곳이 막 이렇게 있다. 이런 지금 썰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거 뭐 그냥 저희는 어차피 어떤 뭐 공신력이 있는 방송이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제가 들은 썰 하나를 풀자면은 포스코 케미컬. 하긴 거긴 송도지. 아니요. 포항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양이 포항으로 팀이. 예. 그것도 나쁘지 않네요. 이게 좀 아다리가 잘 맞아 떨어지는 게 포항체육관이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완전 싹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지금 한 4,000석 규모의 가변석까지 해가지고 그러고 골대도 KBL 규격에 맞는 골대를 지금 들여놓은 상태고 개식이랑 다 이제 세팅이 다 돼 있대요. 그래서 최근에 포항체육관에서 뭐 이렇게 행사 치렀던 사진을 보니까 상태가 약간 그 수원 지금 KT가 쓰고 있는 홈 경기장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경기장 분위기가. 그래서 그렇고 근데 거기서 이렇게 지금 썰로 나오고 있는 걸로는 너네 지금 지고 있는 빚을 다 갚으면은 우리가 이거 인수하겠다. 그쵸. 그게 설명돼야지. 네. 그래가지고. 그럼 또 하나의 기업은 어딘가요? 하나는 이게
요거는 확실하진 사실 뭐 포스코 케미컬도 확실하진 않은데 그냥 이렇게 좀 뭔가 정론으로 약간 실리기 시작하는 썰에 가깝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왜 통영이 컵 대회나 이런 거 치르면서 네. 막 많이 막 이렇게 붐업이 됐었잖아요, 네. 이번에. 여자 농구 대회라든지 뭐 네. 그런 거 하고. 그래서 통영이면은 아마 뭔가 그런 조선소? 조선업을 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난 반대인데. 예. 네, 무튼 여튼 그래서 지금 그 두 군데에서 지금 뭔가 이렇게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이런 썰이 지금 돌고 네. 있는 상황이죠. 뭐 어쩌다 보니까 크블톡 바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근황을 얘기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좋아요. 마크 씨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 부모님을 뵈러 주말에 네. 대전에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연고가 사실 포항이죠. 예, 포항이잖아요. 방금 포항체육관 얘기를 네.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뭐 가족 행사가 대전에 있었어가지고 저는 그 가족 행사에 참여하진 않고 그 이제 아버지 어머니께서 그 가족 행사를 들르셨다가 이제 나오시면서 저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바람도 쐬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제가 풀코스로 싸드렸죠. 하루 1박 2일로 같이 1박 2일로 네. 숙소부터 저녁 그 다음날 아침 점심 다 사고 그다음 이제 성심당까지 이제 손에 쥐어가지고 돌려보냈구나. 예.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은 네. 뭐 저희가 친구끼리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예. 결혼 전에 예. 그런 이제 부모님과의 여행 이런 게 진짜 추억이 많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부모님 입장에서 더 그럴 거예요, 네. 아마. 저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사실 결혼 전에 엄마랑 저희 어머니랑 같이 한번 둘이 여행을 가고 싶다. 해외로. 아, 추천합니다. 네. 전 가봤잖아요. 아, 재밌습니다. 결혼 전에는 꼭 해봐야지라는. 네. 어쨌든 이건 잡설이고 에이, 잘 지내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죠? 에이, 좋아 보여서요. 그냥 뭐 그렇네요. 네. 반대로 저는 네. 우울했어요. 아, 뭐 다리 때문에 그런 네, 건가요? 다리 때문에 그런데 네. 아니 제가 뭐 저 지난 방송에서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십자인대 파열로 지금 이제 수술이 2주 남았죠. 아, 이제 보름 남았네요. 네, 딱 보름 남았는데 네. 수술 앞두고 이제 주말에 그러니까 금요일 일주일 월에서 금까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어오르더라고요. 무릎이 뭐 물찬단 표현이 맞는 표현 물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부어올라니까 사실 주말에 이제 좀 놀러 나가야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다 취소는 아니지만 어쨌든 일부 취소하고 좀 휴식을. 네, 휴식을 했는데 제가 또 토요일 날 영국에서 친구가 왔어요. 그러니까 영국인 친구인데 얘가 이제 일본인 여자랑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삿포로에 살았어 여자 와이프가. 아, 예. 삿포로에 이제 그 와이프네 집에 방문한다고 가서 한 2주 있다가 아. 영국 돌아가는 길에 잠깐 한국에서 이제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스테이 하다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토요일 날 명동에서 만났는데 그래서 인사를 좀 했어요. 하고 와이프 친구분들이랑 인사하고 와이프 친구들이 이쁘더라고. 30살이래. 근데 진짜 이뻤어. 네. 아 근데 이게 또 너무 잡소리지만 와 오랜만에 이렇게 여자분들을 만나니까 네. 말이 안 트이더라고요. 아, 약간 말문이 막혀. 게다가 일본어로 해야 되니까 그 일본어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갑자기 그냥 상황 자체가 상황 자체가 그 친구의 와이프와 그 와이프의 친구들이랑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네.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다리가 멀쩡했으면은 저녁에 그럼 이제 저녁이라도 먹으러 가자 막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이제 오히려 얘네가 날 배려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뭔가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막 다리는 불편하지. 내가 리드하고 싶은데. 꼭 리드까지는 아니어도 네. 그냥 다 같이 왜냐면 얘네는 처음에는 제가 같이 저녁까지 먹을 거라 생각했나 봐요. 근데 저도 그렇게 오래 있을 생각은 처음부터 아니었고 그리고 제가 저녁을 먹는다고 술을 못 마셔 어차피. 그쵸. 네, 뭐 이렇게 딱 하는데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집에나 가자 하고 쇼핑도 하고 이렇게 딱 하다가 이제 갈게 먼저 나 원래 약속이 있었으니까 갈게 하고 이렇게 집에 영화 기억나시죠? 상영회 예. 시사회인가? 아니, 상영회 한다고 먼저 에어를 제가 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4월 1일 날 못 보셨나요, 결국에? 못 봤는데 그걸 왜 못 봤냐면은 제가 제 기억으로는 미리 결제를 한 게 기억나거든요. 네. 근데 운전하면서 영화 보러 가야지 하면서 딱 샀을 때 느낌이 세갖고 확인해봤는데 예매가 안 돼 있는 거야. 예. 이상하게. 왜죠? 그러니까 예매가 안 돼 있더라고요. 씨발 이거 뭐지? 이거 뭐지 하면서
예매, 그때가 6시였거든요. 네. 7시 반 시작인데, 한 6시 반까지는 예매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집에나 가서 쉬자. 이렇게 해서 와서 쉬었는데, 다음날 이제 집에서 하루 종일 쉬는데, 이제, 이 봄날에 나는 뭐 하는 거지? 병신같이 집에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 무기력, 공허함, 외로움. 그러니까, 그게 제가 요즘 느끼는데, 제가 그동안 이제 에너지를 막 쏟을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그걸 못하니까. 지금 약간, 앵꼬. 예, 에너지는 넘쳐, 아직. 근데 몸이 안 되니까. 거기서 오는 괴리감. 예, 너무 크게 느껴져가지고, 약간, 스스로 이제 존나 병신 같다, 이러면서. 말이 길어졌지만, 신세 한탄 좀 해봤습니다. 그쵸. 날씨가 최근에 너무 좋아. 네. 물론 내일은 비가 온다고 하지만, 요새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요즘, 그래서 여러분한테 추천하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봄이 그렇게 좋냐, 멍청이들아. 뭐지? 제목이? 10cm의 네. 봄이 좋냐. 봄이 좋냐. 네. 빨리 비 와서 다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네. 아니, 전 벚꽃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요새. 네, 여러분 이거 저한테 공감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네. 저 진짜 가끔 한 번씩 느끼는데, 휴지가 없네요. 네. 네. 가끔씩 느끼는데, 그거, 혹시 그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저 옛날부터 느꼈는데, 벚꽃이 막 이렇게 엄청 많이 펴있잖아. 그냥 걸어가거나 이렇게 차 타고 딱 지나가다 보면은 항공포증 걸릴 것 같지 않나요? 아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그 벚꽃이 이렇게 막 여러 개 이렇게 있잖아요. 네. 여기 안에 빨갛잖아. 네. 이 빨간 게 다다닥 여러 개 이렇게 이렇게 있다 보면은, 특히 이게 입이 좀 분홍빛 돌 때는 괜찮은데, 네. 입이 하얘지잖아요. 네. 너무 하얄 때는 이제 빨간색 점들이 다다다닥 이렇게 있으면은. 그래서? 저는 글쎄요, 그 정도까지 느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세상과 담살려고 하나 보다. 지금. 보면서, 이거 항공포증 걸리겠는데? 이러면서. 저는 벚꽃이, 지금 올 봄에 진짜 몇 년 만에 벚꽃을 약간 제대로 만끽을 하고 있는 기분인데, 좀, 이제, 서울은 지금 사실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 보니까. 벌써. 네, 그래서, 이거 막, 어디 딴 데를 좀 더 찾아봐야 되나? 조금 늦게 피는 데 있잖아요. 북한 가셔야 되는 거 아니지?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강원도? 파주 막 이런 데. 강원도. 파주는 경기도잖아요, 여튼. 네. 그래서 그런 데를 한번 서치를 해보려고 지금 한 주라도 조금 더 보고 싶어서. 왜죠? 예? 왜죠? 제가, 아시다시피, 제주도도 벚꽃 보러 간 거였고, 나이 드는 건지, 이게 꽃이 좋아지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크블톡톡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크블톡톡 뉴스가 두 개인데요. 하나는 이제 국가대표 쪽 소식이고, 네. 하나는 6강 플레이오프가 지금 이제 브라켓별로 지금 1차전씩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 3on3 마저도. 네. 이제 프로 선수들로 구성한 이제 3대3 국가대표팀이 아시안 본선 무대에도 못 박았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이걸 라이브로 다 봤는데, 네. 일단 남자 농구팀 같은 경우는 이제 허운, 김낙현, 송교창, 박정현으로 이제 구성된 대표팀을 만들어서 네. 상무 선수들 위주로 해서 이제 나갔죠. 싱가포르로. 네, 싱가포르로 갔는데, 저는 사실 우리나라가 본선을 나갈 거라 생각을 했어요. 네. 이건 제 꿈이었습니다. 왜냐면 프로까지 준비했으니까. 해서 어쨌든 가서 1차전에는 이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이제 만나갖고 15대 8로 승리하면서 진짜 기분 좋게 출발을 했어요. 네. 이날 허운 선수가 8점 넣고 또 김낙현이 7점이었나 뭐 그렇게 넣으면서 이제 좋게 출발을 했는데, 다음날 열린 2차전에서 첫 번째 경기거든요. 2차전 첫 번째 경기. 그러니까 두 번째 날 첫 번째 경기. 네. 그렇게, 네. 두 네. 번째 날 첫 번째 경기에서 뉴질랜드한테 13대 21로 패배했습니다. 네. 뭐, 이날 경기에서 김낙현이 최다인 7점을 넣었지만, 경기 종료 3분여 정도 남겨놓고 이미 더블스코어 이상으로 점수가 벌어지면서 사실상 승부가 끝났고요. 네. 이후에 열린 이제, 통과. 네, 통가와의 경기에서는 그냥 22대 16으로 대한민국이 승리했지만, 네. 본선 본선 진출이 이제 각 네. 조에 1위만, 예, 올라갔어요. 1위까지만, 이게 퀄리파잉 그거였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다시 이거 봐야 되는데, 스탠딩 말고, 브라켓을 보면은, 퀄리파잉 드로우라고 네. 해갖고, 퀄리파잉에서 이게 1차 조별 예선, 한 다음에 이제 본선, 본선 이제 조별 예선이 진행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퀄리파잉 드로우에서 각 풀이 이제 4개씩 있었어요. A, B, C, D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우리나라가 B조에 속해갖고, 뉴질랜드랑 함께 속해서 이제 2승 1패로 좋은 선정이는 아니면 뭐 좋은 선정이라 할 수 있지만, 거뒀지만 1위만 진출할 수 있는 본선으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프로 선수들로 구성을 했던 건데.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솔직히 허운 선수를 뽑았다는 게 나쁜 게 아니지만 너무 사전 준비가 잘못됐다. 왜냐면 뉴질랜드를 제가 보니까 사이즈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제가 이걸 졌어도 이거는 우리나라가 병신이라서 졌다. 너무 못해서 졌다. 이렇게 말을 못 하겠는 게 진짜 이거는 우리도 조금 해봐서 알지만 사이즈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그때 사이즈 큰 분한테 발렸으니까. 네, 그쵸. 했는데 그 사이즈 차를 압도할 만한 슈팅력이 있다 하면 모르겠는데 3대3은 또 수비할 타이트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뉴질랜드한테 지자마자 제가 마크시한테 그랬죠. 우리나라 탈락했다. 뭐 한 경기 더 봐야 되지 않냐는데 뉴질랜드가 압승할 거라 예상했기 때문에 이제 불가능했고, 그 다음에 설령 우리나라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때 올라갔으면 이제 호주랑 일본이랑 같이 한 조거든요. 보이시죠? 네. 이제 3대3 국제 랭킹을 보면은 이게 아시아에서 일본이 2위예요. 네. 호주가 8위, 뉴질랜드가 9위. 근데 뉴질랜드가 사실 이 대회 지난해? 이 대회 준우승 팀이었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는 올라갔어도 본선에서 떨어질 예정이었지만 조별 예선에서 떨어진 건 좀 아쉬웠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솔직히 여기 지금 마크 씨는 작성 안 해주셨는데 네. 여자 농구 네. 팀도 한번 보자면은 네. 슬픕니다. 네. 여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똑같이 이제 퀄리파잉조도 속했는데 여기서는 B조에 속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여기서 이제 2승 1패 했죠. 똑같이 2승 1패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카자흐스탄 그리고 뉴칼레도니아. 그래서 정준하 생각나는데 싱싱 불어라 빵빵 터져라. 네. 어쨌든 이겼는데 문제는 이제 호주가 만났을 때 네. 호주를 상대로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패를 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때 호주 여자도 이제 프로들을 준비해서 나갔는데 누가 나갔냐면 제가 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말씀은 정예림 그리고 이다연, 임규리 그리고 이수정 이렇게 네 선수가 나갔는데 어쨌든 호주를 만나면서 또 졌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오세아니아한테 졌다. 여기서 솔직히 여자 같은 경우는 호주를 뭐 기적적으로 잡았다 하면은 사실상 이제 희망은 좀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본선 나갔을 때 우리나라가 속했을 게 타일랜드랑 인디아예요. 이 정도는 좀 그러니까 비벼볼 만한 좀 사이즈 같은 걸로 좀 비벼볼 만한 상황은 있었지만 어쨌든 여기서도 우리나라는 안타깝게 패하면서 이제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아쉽게 됐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그때 마크 씨한테 성토했던 걸 좀 얘기해야 되는데 3대3 어떤 우리의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서 네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저 순간 이거 보고 옛날 카톡인가 제가 보내던 카톡인가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거요? 네, 이모티콘. 네,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우리나라도 3대3 대회가 이제 열심히 열리고 있고 하긴 하는데 리그가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활성화가 열리고 있죠. 하지만 그리고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솔직히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농구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프로농구도. 근데 5대5도 마찬가지고 3대3 이제 프로농구 팀에서 3대3을 운영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굳이 3대3 전용 선수를 뽑을 필요가 있는 게 물론 있으면 좋지만 그 3대3 전용 선수들이 있는 다른 팀과 프로에서 운영하는 3대3 팀들. 뭐 이거는 이제 이제 리그 각 팀에서 뭐 예를 들면 얘네는 정규 리그에도 내가 엔트리 등록을 해놨지만 3대3 리그에도 엔트리 등록을 해놓겠다 이렇게 중복할 수 있게끔 해갖고 뭐 여름에는 3대3 대회를 나가게 한다든지 특히 어린 선수 특히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 제한 같은 거 좀 걸고 어린 선수들 위주로 해갖고 많은 선수들이 이제 프로팀과 한마디 FA컵이죠 축구로 치면 FA컵 같은 걸 만들어갖고 승강제를 해라. 리그를 만들어서 승강제해도 되고 새로운 제안이군요. 아예 승강제를 하면서 파일을 더 키워라 어떻게든 이런 말하고 싶네요. 그래야지 이제 선수들도 우리가 이렇게 국제대회 나갈 때 프로 선수들을 어차피 꾸려서 나가고 싶다면은 이 선수들도 어쨌든 계속 실전 감각을 익혀야 되고 3대3에서 실전 감각을 익혀야 되고 선수도 이 중에서 혹시 알아요? 아마 중에서 갑자기 선출이라는 누군가 있어갖고 이 선수가 갑자기 국가대표로 발탁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갖고 FA 컵이 아닌 리그 같은 거를 이제 돌려가지고 승강제. 왜냐면 솔직히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우리도 혹시 알아요? 우리도 선수 등록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반인들까지 참여하는 리그를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상금 좀 해갖고 좀 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거시적입니다, 사람이. 정치 외교라서. 네. 약간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약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갑자기 WKBL에 트리플 잼이 한번 있었잖아요. 지금도 이제 하고 있죠. 오프 시즌에. 좀 그런 생각이 그게 약간 판이 좀 더 커지는 느낌? 그쵸. 네. 그거를 키워서 네. 그거는 이제 컵이지만 토너먼트 형식이지만 제 말은 토너먼트도 하는 것도 좋고 일반인들이 참가하는 다 아예 리그를 연맹 차원에서든 아니면 협회 차원에서든 해갖고 진행을 해라. 아니면은 KBL이랑 빨리 합치던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좀 파일을 키우는 방법을 못 찾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요거는 한번 보이스 오브 KBL 내년에 또 열리면 한번 우리 항상 말을 이렇게 해놓고 써보자고 그러지만 본격적으로 한번 투사를 넣어보는 걸로. 나쁘지 않죠. 네. 이렇게 또 3대3 소식을 한번 다뤄봤고요. 두 번째 뉴스는 진검승부는 지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네. 6강 플레이오프가 드디어 막을 올렸죠. 그래서 이제 2경기, 지금 이제 울산 현대모비스와 고양 캐롯이 한 경기, 그리고 서울 SK와 전주 KCC가 저희 녹음하고 있는 시점에서 봤을 때 끝난 지가 한 40분도 안 됐습니다. 따끈따끈한 뉴스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이제 일단 녹음 시점 기준으로 어제 열렸었던 울산 현대모비스와 고양 캐롯의 1차전 간략하게 리뷰를 해보자면은, 이제 1차전에서는 홈팀이었던 울산 현대모비스가 86대 71, 15점 차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일단 이날 경기에서 서명지 선수가 네. 역시 서명지 선수는 마인드셋이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옆에 아바리엔투스가 같이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좋은 활약을 보여줬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아바리엔투스는 당연한 거고 이제 벤치에서 김태환 선수까지 보탬이 되면서 이제 좀 압승을 했다라고 느낌도 나고 이뿐만 아니라 모비스 자체는 선수도 다 잘했어요. 함지훈도 마찬가지고 함지훈이 사실 시즌 막바지에 좀 부상이 있다 뭐 이런 컨디션 저하다 얘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큰 경기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데서 더 베테랑의 품격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최시수 선수 엄청나게 쏠쏠한 활약을 해주면서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기선제압을 했는데 사실 최진수 선수가 빅게임 플레이어입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고양 오리온 시절 우승 때 이제 챔피언 결정전 때도 생각해 보면은 이 선수가 사이즈가 좋잖아요. 이게 마르기는 했지만 그리고 이 프레임에 비해서 단단합니다. 그리고 빨라.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상대였던 KCC의 에이스였던 그 당시에 안드레 에밋 선수로 완전히 꽁꽁 묶으면서 그쵸. 팀의 우승에 거의 이 숨은 MVP였던. 아니 뿐만 아니라 그때 현대모비스 상대로도 누구냐 자기보다 작은 양동근 완전 철저히 막으면서 그러면서 3대0 승리를 스윕으로 막 가지고 가고 그런 이력이 있던 선수다 보니까 캐럿도 꽤 애먹을 것 같고요 지금. 근데 이게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제 생각했을 때 고양 캐롯이 사실상 정규 시즌에서 1승 5패 했잖아요. 현대모비스한테. 그래서 약간 상성 우위에 있는 거 아니냐 약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역시나 이제 알고 보니까 고양 캐롯은 그때 정규 시즌 모든 걸 다 쏟아부었던 거다. 그쵸. 저 같아도 지금 약간 안 생길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이거 뭐, 해가지고 이긴다고 해도 수당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쵸.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양 캐롯 얘기를 하자면은, 고양 캐롯 같은 경우 이정현의 이제 적극적인 아이솔레이션으로 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지만, 어쨌든, 한번 흐름은 넘어오지 않았고, 그리고 전성현 선수가 지금 메니에르로 지금 이탈해 있는데, 이제 3차전에, 스테로이드 같은 것까지 카다라 그러죠. 이제 약물 그런 쪽에 허락을 받아서 스테로이드 복용까지 할까 뭐 이런 조기 복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는. 일단은 울산 원정 2경기는 모두 안 나오는 걸로 이제 확정이 됐고 이제 3차전 복귀 여부를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외곽 에이스인 선수가 한 명이 빠지다 보니까 로슨 선수와 이정현 선수 쪽에 좀 공격 부담이 많이 좀 가중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날 자체가 또 모비스 선수들이 스위치 디펜스를 이렇게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이제 당황한 캐롯 선수들이 초반부터 3점슛 0점이 영 안 잡히면서
1쿼터에 김강선 선수가 사실 어려울 때 3점슛 2개를 이렇게 꽂아주면서 그래도 1쿼터는 좀 두 팀이 비슷비슷하게 원 포지션 경기로 갔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 분위기가 이제 2쿼터 되면은 막 아바리엔토스 갑자기 되게 퀵 셀렉션으로 3점 탁 넣고 그 다음에 벤치에 있던 김태환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막 돌파를 성공시키고 3점도 넣고 막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완전 그냥 제가 알기로 벤치에서만 30점 이상 넣을걸요, 이날. 예. 맞아요. 무튼 그랬고, 오늘 있었던 경기로 넘어가죠. 예, 오늘 이제 서울 SK와 전주 KCC의 경기가 있었는데 이제 홈팀인 서울 SK가 역시나 예상대로 89대 73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서 뭐 크게는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 두 팀의 어떤 시즌 SK의 최대 강점 그리고 전주 KCC의 최대 약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한 판이었다. 1번 포지션에서의 네. 김선영 선수가 이제 3쿼터까지 8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팀의 공격을 진두지휘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게 KCC가 이게 그런 뭐 농구 잘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나오면 붙으면 돌파하고 떨어지면 슛 쏴라. 김선영이 오늘 사실 그런 정말 그냥 쉬운 명제로 경기를 풀어갔는데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해보니까 그래서 요 두 개를 뭐 이렇게 적절히 섞어가면서 어떻게 해봤단 말이죠, 수비를. 근데 요 두 가지 선택지가 안 됐을 때 김선영 선수가 이렇게 돌파를 하다가 여기서 1, 2 스텝 밟고 여기서 갑자기 스텝백으로 이렇게 딱 넣으면서 여기서 완전 맛이 가더라고요, KCC가. 와, 이건 오늘 어떻게 막아도 안 된다, 이거는. 그쵸. 근데 사실상 이 승부는 그러니까 울산 현대모비스도 제가 봤을 때 3대0 수입이 나올 것 같은데 서울 SK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실 모비스와 캐롯의 이 두 팀 간의 어떤 전력의 지금 차이보다 SK와 KCC의 전력 차이가 저는 사실 오히려 더 커 보이거든요. 그쵸. 왜냐면은 앞선에서 그러니까 SK는 KCC 앞선을 막을 수 있는 선수들이 디펜더가 너무 많죠, 사실. 근데 반대로 SK를 막을 선수들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뭐 쉽게 끝날 것 같다. 네. 그러면서 어쨌든 이날 경기에서 오늘이죠. 오늘 경기에서 또 이제 최부경 그리고 오재현 선수가 이제 수비에서 완전 존재감을 보여줬고 수비는 물론이고 공격도 완전 공격 저는 오재현 선수가 오늘 사실 수훈선수로 뽑혔거든요. 외곽도 되고 막 돌파에서도 막 유로 스텝까지 보여주면서 막 이런 모습 보여줬는데 전 최부경 선수 깜짝 놀랐습니다. 그 4쿼터에 보면은 이제 점수 차가 어느 정도 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기는 한데 탑에서 고공격 잡더니 저희 스킬 트레이닝 배울 때 땅땅 하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그걸 하는 거예요. 하더니 갑자기 돌파해서 왼손 레이업 올라가고 그 다음 장면은 또 보면은 골 밑에서 기가 막히게 엔트리 패스 딱 넣어가지고 자미런이 먹여주고 와 이거 약간 이 선수가 저희가 원래 이 선수 에런 헤인즈 시절 때부터 뭐 이렇게 한 축을 담당하면서 뭐 어느 정도 자기 몫은 해주는 선수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약간 눈을 뜬 모습입니다, 지금. KCC가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이거는 약간 그런 차원을 넘어가지고 이 선수가 약간 농구 보는 눈이 한 차원 지금 약간 스텝업이 된 느낌이더라고요, 이게 봤을 때. 저 번뜩이는 게 약간 함지훈 약간 비유를 하자면은 좀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지금. 네. 반대로 이제 KCC 입장에서는 오늘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네. 이승현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아웃이 되었는데. 네, 경기 중에 이제 왼쪽 45도 지점쯤에서 이제 페이더웨이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팔꿈치를 다쳤었잖아요, 사실. 그게 팔 쪽 고통을 다시 이렇게 호소를 하면서 후반에 결국에는 실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균형추가 무너지게 되었죠. 그래서 KCC는 이제 완전 망했다. 네. 라고 얘기하면서 크블톡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NBA 위클리 뉴스 탑3입니다. 첫 번째 뉴스, 새로운 7년. 네, 이제 사실 아직까지 완벽하게 정리된, 합의가 다 된. 합의안이 도출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합의가 된 건 아니고 합의안이 나왔는데 이제 새로운 CBA가 발효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1일, 4월 1일 NBA와 NPBA 선수협회죠. MBPA. 저 뭐라 그랬죠? MPBA. MBPA는 이제 선명을 통해서 CBA 개정안을 합의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저희 CBA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저희의 CBA 총정리를 안 들으셨던 청취자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저희 그겁니다. 노사협상. 그쵸? 예. 노사협의를 한 거지. 네.
노사협의를 했는데 개정안에는 이제 현재 큰 틀에서 합의된 상황이고 저희가 말씀드릴 거는 세부 조항은 이제 리그 내 선수들이랑 이제 구단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갖고 다듬어질 예정이라고 하고요. 개정될 CBA는 이제 바로 다음 시즌부터 7시즌 동안 이제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고 6번째 시즌이 끝난 후에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더 할지 안 할지. 그래서 요 상호 옵트아웃 과정에서 이게 막 그 직장 폐쇄가 일어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볼 만한 이제 개정사항을 저희가 한 6개 정도 갖고 왔는데 말씀을 하나씩 드리자면 먼저 일단 이게 진짜 논란이 많았죠. 근데 어느 정도 저는 뭐 절충을 잘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시즌 토너먼트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규 시즌 경기에 겸해서 이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단 결승전은 82경기와 별개의 경기로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결승에 진출하는 두 팀은 요 정규 시즌을 83경기를 치르는 셈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규 시즌 안에서 진행되는 일정이 곧 토너먼트다. 인시즌 토너먼트. 정말 말 그대로 인시즌 토너먼트인 거죠. 그래서 상위 8개 팀은 이제 12월에 진행되는 단판 토너먼트에 진출할 거고 나머지 22개 팀은 이제 정규 시즌을 원래 그냥 돌아가는 대로. 그래서 파이널 4에 오르는 팀은 이제 중립 지역에서 경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라스베가스가 가장 유력한 개최지로 거론되고 있고 우승 상금으로는 1인당 50만 달러에 책정한다라는 뭐 괜찮은 용돈벌이다. 소문이 있습니다. 50만 달러면 얼마죠?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만 달러면 500원인가? 아니죠. 50만 달러면은 5억. 5억? 네. 괜찮네요. 그냥 용돈벌이. NBA 선수들에게는 용돈벌이. 그리고 이제 세컨드 텍스 에이프런이라고 해서 텍스 에이프런이라는 게 이제 사치세 라인에 조금 더 초과 되는 딱 여기까지만 진짜 써야 된다 약간 이런 건데 현재 어쨌든 텍스 에이프런은 사치세 라인에 600만 달러 정도 선에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쵸. 뭐 그거는 뭐 현재 얼마 정도 돼 있다는 제가 숫자에 약해갖고 제가 그러니까 텍스 에이프런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 그 럭셔리 텍스 라인은 아실 테고 이제 그거를 정말 피치 못하게 이 팀이 정말 나 달리고 싶어 해가지고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정말 약간 영끌이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영끌 해가지고 그러면은 너네 600만 달러 정도까지는 더 쓰게 해주겠다. 대신에 정말 이거는 최후의 방어선.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 럭셔리 텍스 라인은 1억 5천만 달러 정도가 되고 이제 텍스 에이프런 라인은 이제 거기에 600만 달러가 더 얹어진 1억 5천 6백만 달러 정도가 되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개정될 CBA를 통해서 이제 세컨드 텍스 에이프런이 적용될 거라고 합니다. 위에 하나를 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면 사치세 라인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치세 라인에 플러스 1,750만 달러 정도로 형성이 될 거라고 하고요. 한마디로 기존의 텍스 에이프런에서 한 1,000불 1,000만 달러 이상 더 얹어준다고 보면 돼. 보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세컨드 텍스 에이프런을 넘어서는 팀에게는 이제 페널티가 이제 적용이 된다라는 건데 이게 첫 번째로는 이제 mid-level MLE라 그러죠. 보통 exception 발동이 불가합니다. 한마디로 시즌 중간에 어떻게 보면 싸게 베테랑을 영입하고 했었는데 이제 윈나우 팀들 이제 그게 발동이 불가능하다. 라고 나오는 거고 그리고 트레이드 시에 현금 거래 불가. 그러니까 이 선수를 데려고 오는 대가로 현금을 내주겠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쵸. 아니면 뭐 현금을 주거나 받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7년 뒤에 1라운드 픽이 거래 불가가 되고요. 바이아웃 시장에 참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싼데 베테랑, 우승 마려운 이런 베테랑들은 영입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결국에는 종합을 해보자면은 세컨드 텍스 에이프런까지 갔다는 소리는 정말 이 팀은 달리는 팀들이잖아요. 그래? 너네 달리는 대가로 이 정도는 이 대가를 치를 준비는 돼 있지라고 이렇게 정말 최후의 방어선을 만든 약간 축구 아까 저희가 이제 녹음 들어오기 전에 이 스크립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글렌 씨한테 간단하게 드렸었는데 이제 유럽 축구로 치면은 이제 파이낸셜 페어 플레이와 약간 비슷한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하나 빠져있네요, 근데. 뭐, 말씀하세요. 여기다 그냥 제가 얹어서 말하자면은, 이렇게 세컨드 텍스 에이프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합의된 게, 맥스 플레이어를 제한두지 않는다. 원래 2명이었잖아요. 원래 2명이었는데 3명까지 가능하다. 맥스 플레이어가. 이 뜻은 이제, 한번 달릴 거면 진짜 맥스 팍 주고, 달려. 하지만 니네 망할 준비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FAA처럼. 한번 진짜, 우승과 이게 너네가 맞바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한번 도전해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냥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맥스 선수가 3명은 보유 가능하다는 거는 지금 현재 NBA로 쳤을 때 클리블랜드가 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클리블랜드가 지금 이제 도노반 미첼이 이제 그거죠. 맥스 그리고 맥스에 또 있는 게 다리우스 갈랜드. 네, 갈랜드. 그 다음에 루키 그 5년 엑스텐션 슈퍼맥스 그러니까 루키 맥스 에반 모블리로? 에반 모블리가 유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새 선수가 맥스가 되는 거라서 원래는 그게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가능해진다. 네. 보유를 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보면 되겠고, 이제 다음에는 minimum games played requirements for postseason awards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최소 경기, 출전,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인상, 정규 시즌 끝나고 난 다음에 상 받고 싶으면은 너네 시즌 최소 65경기. 네, 65경기 이상은 출전을 해라.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MVP, 루키 오브 더, 올해 로이. 시리상, 예, 로이 이렇게 할까요? 올해 NBA는 정규 시즌 시상식의 수상 조건을 이제 최소 65경기 이상 출전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로드 매니지먼트를 했을 경우 아무리 슈퍼스타라고 그런 거죠. 한 팀에 예를 들면 요키치야 내가. 아니다 그냥 커리로 할게요. 지금 커리야. 근데 지금 그래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우승을 해요. 예를 들어 정규 시즌 우승. 그래서 MVP 후보에 올랐는데 예전 같았으면 받을 수 있지만 현재 커리가 결정한 게 진짜 많거든요. 한 39경기가 결정을 했어. 65경기 못 채우잖아요. 네. 그러면 MVP급의 활약을 했어도 MVP 후보에서 제외되는. 이제 이 말인즉슨 이제 MVP든 뭐 로이든 올 NBA든 그 어떤 하나의 어떤 기준점을 약간 꾸준함을 보겠다라는 거죠. 이게 한편으로 보면은 되게 어떻게 보면 로드 매니지먼트를 이제 방해하고자 철퇴를 던지는 거죠, 사실. 하는 것도 네. 맞는데 네. 또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보면 총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선수가 왜 올 NBA야? 약간 이렇게 되는. 너무 여기 65경기에 얽매이다 보면은. 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네, 무튼 그렇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bigger first year raise on veteran contract extension이라 그래가지고, 네.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봉이 이렇게 있으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계약 연봉이. 계약 연봉, 이게 해마다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좀 더 많이 첫 해에 땡겨서 받는 조항이거든요. 네. 그래서 현행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계약의 첫 시즌에 이전 샐러리의 120%를 수령. 하거나 아니면은 네. 이 선수의 그전 샐러리가 리그 평균보다 적었을 경우에 이제 평균 샐러리의 120%를 수령할 그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요 수치가 이제 120%에서 각각 이제 140%로 상향 조정되었다. 좋은 거죠, 이거는. 네, 선수들한테 좋은 거죠, 이거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투웨이 계약이 현재까지는 2명까지만 돼 있었는데 이제 3명으로 확대한다. 네. 라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그리고 6번이 이게 파격적이죠. 네. 난 너무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전 이거 보면서 확실히 역시 애덤 실버는 돈 미세다. 이제 드락 테스팅, 그러니까 마약 도핑이 아니라 마약 검사 네. 관련해서인데 이제 원래는 저희가 예전에도 이거 한번 저희 방송에서 다뤘는데 마약 관련하면은 NBA에서 어떤 프로토콜을 조치하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예전에. 근데 이제 선수들한테 마리아나 흡입 여부를 테스트 받지 않게 한다. 저는 이게 근데 궁금한 게 사법적인 문제에서도 해결이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이 조항이. 여기서는 테스트하지 않겠지만, 이제 각 주는 약간, 그러니까 경찰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찰이 지나가다가 세웠어. 네. NBA 선수를. 그래서 그냥 테스트를 했어. 마리아나 소지가 근데 여긴 불법인데요. 네. 소지를 하고 이제 했던 흔적이 있어. 그럼 이거는 이제 선수한테 벌을 받게 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제, 갑자기 저는 이걸 보자마자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싶더라고요. 그거는 당연히, 그 주 법에 따라서 선수가 알아서 이걸 조절을 해야 되겠죠. 네. 무튼 그래서 선수들이 이제 대마를 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NBA 선수들이 NBA나 WNBA 팀에 직접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스포츠 베팅이랑 이제 대마초 제조사의 홍보나 투자가 가능해졌다. 네. 미국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NBA나 WNBA 팀에 직접 투자할 수 있고. 저는 이 선수들이 현역으로 뛸 때는 안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정서로 봤을 땐 그죠? 네. 아니 이거는 승부수작의 그러니까. 가능성도 있어서 저는 그리고 심지어 할 거면은 남자는 WNBA 서로 맞스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자는 NBA에 투자할 수 있다. 이거면 이해를 해요. 내가 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 혹시 모르지 또 뒷돈 주고 야 오늘 좀 져줘 막 이렇게. 네. 아니 근데 물론 투자를 하면 이기는 걸 항상 바라겠지만 이게 참 저는 모르겠습니다. 약간 우리 정서로는 선뜻 이해가 가지는 않는 네. 조항이라서
여튼 이렇게 지금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다고 하고 이제 세부 조항은 뭐 나중에 이게 뭔가 조금 더 다듬어져서 발표가 되면 저희가 뭔가 다룰 시간이 있지 않을까. 그쵸. 이거에서 많이 바뀌어 있으면 또 말씀드릴게요. 네.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UA-SC30 네.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지로. 네, 한마디로 언더아머와 이제 스테픈 커리가 지난달 말에 네. 종신계약이죠. 한마디로. 종신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원래 꽤 장기 계약을 맺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이제 커리의 계약이, 언더아머와의 계약이 24년, 내년에 이제 만료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지난해 가을부터 언더아머에서 이제 커리에게 10억 달러 규모의 종신계약을 제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관심이 고조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계약의 이제 규모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연 단위 모델료 지급 그리고 언더아머 지분 시그니처 상품에 대한 로열티 그리고 경기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등 이제 리그 역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라는 후문이 있고요. 네. 일전에 저희 진행된 주제에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그때 언더아머의 그 몰락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언더아머 같은 경우는 이제 미 스포츠 브랜드 점유율 2위까지 올라왔었는데 나이키에 이어서 여러 이유로 이제 팬들의 외면을 받기 시작했고 그때 뭐 그 방송은 한번 들으시면 알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죠. 네. 하고 이제 지난 이제 17, 18년 이게 아마 커리가 한창 떠오를 때 이제 데뷔하면은 이제 주식이 80% 가량 떨어졌다. 그때 데뷔하면. 그래서 마크 씨는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번 종신계약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한번 이 시점 이게 지금 주식값이 지금 5년 사이에 80% 5년 전에 비하면은 5분의 1 수준이라는 소리잖아요. 이게 그랬는데도 이게 회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테픈 커리를 잡았다. 근데 이거는 정말 그냥 이 언더아머 입장에서 최후의 보루였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어떤 이 브랜드의 얼굴이란 말이죠. 그랬는데 이제 이 스테픈 커리마저 놓치게 되면은 어떤 대외적인 이런 신인도 면에서 진짜로 이제 완전 그나마 있던 고정 어떤 이 브랜드 충성도가 높았던 사람들마저도 이렇게 떠나갈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번 요 종신계약은 언더아머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렇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열심히 언더아머의 그 주식 추이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그러시는 거죠? 맞아요. 제가 옛날에 이런 것도 많이 봤어가지고. 되게 그거 같아요. 개인 투자자 같아요. 저요? 아닌데. 이건가? 왠지 느낌은 이거일 것 같은데. 지금 investing.com에 의하면은 지금 하나당 8.57달러, 8달러, 9달러 사이쯤? 8.53불. 굉장히 저렴하네요.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비교하면은 이거 나이키. 나이키를 보면은 이거 영어로 해야 되는구나. 나이키를 보면은 나이키가 122.64거든요. 1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슬프네요. 이거를 근데 보면은 사실 요즘 미국에서도 요즘 그거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언더아머가 이렇게 올랐었는데 반대로 한참 떨어졌었던 뉴발이 지금 2위가 됐을 정도로 뉴발란스가 참 세상 알 수가 없습니다. 패션계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언더아머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걸요? 저점일 때. 저는 왜냐면 나이키 저점일 때 진짜 질르려고 하다가 말았었는데 이게 또 뭘 봐야 되냐면은 저희가 이 프로필 옵션 계약 같은 잠깐만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 뭐냐 미국 우리나라 저 사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있어 보이는데 주식을 잘 몰라요. 저도 근데 그 배당금이 얼마 나오냐. 근데 제가 알기로 이런 데는 잘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되게 낮은 걸로.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10%를 받고 싶으면 몇십억을 투자를 해야지 이제 10%가 나온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무튼 언더아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튼 커리만 믿고 가는 언더아머다 지금. 이게 근데 그냥 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김에 언더아머가 왜 망했다 생각해요? 언더아머요? 저는 솔직히 제가 느낀 게 있어가지고 저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올라갔을 때 너무 빳빳했다. 저는 반대로 시대 흐름을 못 읽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빳빳했다는데
사실 저는 제가 지금 무릎 다치기 전에도 언더아머를 요즘 진짜 많이 들어가서 봤거든요. 네. 왜냐 헬창이기 때문에. 근데 안 사고 싶죠. 사고 싶어지는 옷이 하나도 없어. 안 예뻐. 그러니까 그거 알죠? 더락이 이제 콜라보해서 만들고 있는 제품 헬스 제품 같은 것도 있잖아요. 보면 사고 싶으면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 그러니까 컬러웨이라든지 디자인적으로 너무 흐름을 못 타고 간다. 기능성이야 뭐 좋다고 하니까 언더아머가. 그래서 저희가 녹음할 때 얘기했던 게 지금 생각이 났는데 요즘 막 이렇게 애슬레저가 막 이렇게 트렌드다 하면서 이렇게 뭔가 기능성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같이 뭔가 그냥 평소에도 이렇게 입을 수 있는 막 이런 느낌에 사실 많이 가잖아요. 사실 다른 스포츠 브랜드들이 그랬는데 언더아머는 정말 그냥 기능성 몰빵. 진짜 운동 하나 보고 사야 돼. 근데 그것도 알죠. 그것도 농구는 솔직히 제가 농구는 말고 다른 뭐 배구, 야구 이런 데는 모르니까 제외하고 그냥 헬스 제품만 봤을 때 뭐랄까 약간 그런 거 있죠. 이거는 헬창이어도 진짜 내가 덜악 같은 두께가 있거나 뭐 그래야지 멋있지. 나 같은 일반인 헬창이 입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일단 저는 언더아머는 딱 하나 좋아합니다. 컴프레션 티. 컴프레션은 잘 나와. 그래서 비싸잖아요. 그래서 쌀 때 사야죠. 저 커리 얘기도 할 게 있어요. 커리 저 진짜 최악의 콜라보라고 생각했던 게 더 세서미 스트리트. 그 진짜 최악의 콜라보. 그러니까 나이키처럼 플레이스테이션이라 하던가. 좀 흐름을 너무 모른다. 너무 모른다. 아무튼 넘어갈게요. 일단 마지막 뉴스입니다. 늑대 군단의 역병이 돌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미네소타에서 좀 뭔가 이상한 좀 낌새가 감지가 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지난달 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게 아마 4월 1일쯤, 이제 현지 시간 3월 31일 금요일 이제 프라이데이 나잇 경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레이커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이제 인저리 리포트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팀의 추측 선수들이 줄줄이 뭔가 명확한 이유로 없는 약간 일니스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지금 프로버블, 퀘스천어블에 이렇게 등재가 되면서 이게 의구심을 낳게 되었는데, 이제 등재가 되었던 선수들 명단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프로버블에 이제 카일 앤더슨 그리고 앤서니 에드워즈가 있었고, 그 다음에 퀘스천어블에 타우린 프린스 그리고 오스틴 리버스 멜라이언 그리고 카렌 서니 타운스 총 6명이 지금 일니스 그냥 단순히 이렇게 뭔가 멀쩡한 선수가 없네. 그냥 이유를 명확히 이렇게 드러내지 않은 이런 뭔가 질병이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도대체 이게 한 번에 지금 6명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도 뭐 어떤 명확한 이유가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 일니스가 발표가 된 이후에 이제 레이커스와의 경기가 끝나고 이 후문이 이렇게 들려왔는데, 앤서니 에드워즈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이제 전반 끝나고 하프타임 때 뒤에 가가지고 이제 구토를 했고, 그리고 뛰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교체를 해주잖아요. 이제 플레이 타임 때는 이제 터널에 들어가가지고 완전 그냥 얘가 막 기절하다시피 거의 드러누워 있었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경기에서 이제 퀘스천어블 명단에 있었던 오스틴 리버스는 아예 경기장에 출근도 못했고. 레이커스는 천운이 따랐죠. 진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한 번에 이 팀의 경기에 무조건 다 나와야 될 선수들이 이렇게 대거 빠진 거는 이게 식중독이 아니고는 이게 설명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후문으로는 식중독인 것 같다. 근데 이게 이 식중독이 만약에 그러니까 뭐랄까 경기를 앞두고 이 체육관에서 뭐 이게 몰라요? 이게 케이터링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만약 그냥 각 구단별로 그냥 이렇게 먹었으면 괜찮은데, 그 구단에 있는 만약에 하나의 어떤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이 상대편 선수들도 며칠 있다가 이거 언제 반응이 나타날지. 아니, 이 정도면 레이커스에서 물 탄 거야. 이거 약간 저거 관동대 지진이냐? 저게 우물에 독을 탔다. 무튼 여튼 지금 사실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시즌 개막 전에 이제 루디 고베어를 영입을 하면서 야심차게 이제 시즌을 시작을 했었는데, 현재 9위. 현재 9위에 있고 계속 좀 기대와 달리 좀 계속 뭔가 이게 정상적인 전력이 계속
이게 구동이 안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막,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순위에 있었는데, 그치만 이제 1월 달쯤 되면서 막 연승을 타기 시작하고 하면서, 그때가 이제 마이크 콘니가 막 이렇게 영입되면서, 콘니와, 고베어 간의 이제 어떤 재즈 시절의 어떤 호흡을 다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면서 약간 상승 무드를 타는 듯 했는데, 지금 다시 또 이런 변수가 터지면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플레이 인권에 머무르고 있는 미네소타입니다. 네.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플레이오프 픽처를 저희가 띄워놓고 보고 있는데, 일단 먼저 그냥 말씀드리자면은, 네. 동부부터 먼저 갈게요. 동부에서는 어쨌든 지금 시카고 불스가 12로 플레이인 토너먼트권에서 수문장, 마지막 수문장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헤임달이군요. 네, 헤임달. 네. 왜냐면은 실제로 지금 올랜도 매직과 2경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니요. 네 경기 차이네요. 네 경기 많이 벌렸네요, 이 정도면.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근데 사실, 아니, 지금 역전되기 힘들지. 남은 경기 수가 지금 4경기밖에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 끝난 거, 거의 끝났다고 봐요. 사실상 거의 끝났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제 플레이인 토너먼트로는 이제 시카고 불스가 마지막 수문장 역할을 하면서 지킬 것 같은데. 네. 이제 마지막 변수가 있다면 8, 9, 12 게임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저기서 이제 바뀔 수가 있다. 여기서도 그렇고, 이제 그냥 이 팀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동부에서 좀 더 이제 흥미로운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브루클린 네츠가 그래도 어려운 버텼네요. 예, 플레이 토너먼트 건에서 벗어나서 6위를 지키면서 이제 3연승을 달리고 있다는 점이라, 뉴욕 닉스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확정을 했죠? 네.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4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최근에 가장 동부에서 재밌었던 경기는 이제 풀 미러키를 풀 보스턴이 찍어 누른 거. 그냥 찍어 누른 게 아니라 처발라서 찍어 누른 이제 있었더니 이게 가장 재밌었고. 그 경기가 그 경기죠. 135대 70, 맞나? 그랬을 거예요. 쿤보랑 미들턴 둘만 농구한다고 제가 맞아요. 그 경기. 네. 그때 점수차가 어떻게 됐냐면은 지난 경기를 보면 140대 99. 그니까. 네, 완전 찍어 눌렀죠. 완전 이제 저는 너무 좋았었고. 동부는 한 이 정도? 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동부에서 지금 4, 5위 매치업이 굉장히 클리블랜드와 뉴욕 매치업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게 아실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마이클 조던 있을 때 시절에 이 두 팀이 굉장히 동부에서 많이 날아다녔던 팀이거든요. 라이스.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팻 라이스인가? 잠시만요. 네.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레퍼런스 들어가 보시려고 하는 거죠. 그 클리블랜드 레전드 선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갖고. 바스켓볼 레퍼런스. 가운데 저거. 그쵸. 네. 제가, 죄송합니다. 클리블랜드 레전드 선수가 라이스 선수인데 왜 생각이 안 나지? 마크 프라이스. 라이스가 아니라 마크 프라이스. 마크 프라이스가 있을 때 굉장히 이제 잘했었던 팀이거든요. 이 팀 같은 경우도 사실 90년대, 98년 이전에 보면은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했을 때도 이제 뭐 47승 35패 막 이렇게 치고 5할 이상의 승률을 많이 기록하면서 마이클 조던과 많이 명경기를 만들어냈었고 강팀이었는데 어쨌든 좀 살아난 모습을 보인다. 이 정도? 네, 동부는 이 정도. 그리고 서부로 넘어가 보면. 서부로 넘어가면 서부는 사실상 5, 6, 7, 8, 9, 10, 11, 10까지가. 11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네. 경기 차이가 얼마 안 나는 지금 사실상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면 4경기에서 7경기 정도 남은 상황인데 팀들이 지금 6위로 있는 지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지금 클리퍼스랑 동률이고요. 동률인데 7위에 있는 레이커스가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네요, 진짜. 네, 많이 올라왔는데 한 경기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면 이제 끝나는 거야.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다음 경기를 보면은 아직 레이커스와의 경기는 다 끝났나? 어쨌든.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덴버를 상대로 요키치 안 나온 덴버를 상대로 이겼어야 되는데 한 골 차이로 졌고. 다음 경기가 오클라호마 시티랑 있고. 오클라호마 시티도 지금 당장 급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려고 할 거거든요. 총력전입니다. 네.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참 어떻게 될지. 저는 골든스테이트가 이겨서 좀 지켰으면 좋겠는데 플레이 토너먼트 안 가고 오클라호마 시티가 떨어지는 건 싫고 미네소타랑 이제 뉴올리언스 같은 경우는 지금 2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뉴올리언스는 지금 걔 누구냐 인그램이 이제 엄청 벌크업된 모습과 함께 골밑에서 과감한 모습 보여주면서 진짜 많이 폼이 올라왔고요.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사실 왜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심으로. 왜냐면은
물론 이길 만한 경기를 했으니까 이겼겠지.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웠다. 미네소타가 저는 개인적으로 풀전력이었다면. 병 때문에. 시카고 불스랑 뭐 휴스턴은 그랬지만, 어쨌든 다음 경기 일정이 좀 빡셉니다. 유타 재즈랑 2번 있고요. 피닉스 선즈랑 1번, 그리고 클리퍼스. 클리퍼스랑 한 거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4연패를 하지 않을까. 이건 너무 희망사항이고. 제 희망사항을 말했고요. 진짜 역대급, 이런 말 하면 항상 저희가 서부 플레이오프 경쟁 얘기할 때. 와일드 얘기는 하지만. 진짜 이번에는 진짜 역대급이다. 너무 탄탄하다, 밑에 여기가. 지금 5위부터 10위까지의 이 3게임 차. 이게 여기서 심지어 피닉스 선수도 살짝 미끄러지면은. 아니야. 이게 경기 수가 3경기, 4경기이기 때문에 저기 4위는 안정권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니에요. 2경기밖에 차이 안 나. 아니, 저 경기 수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근데 봐봐. 다 지고 다 이겨야 피닉스 선수랑 한 번 있잖아. 예. 그러니까 다 지고 다 이겨야 되는데 그렇게 쉽게 안 바뀝니다, 저건. 난 바뀔 것 같은데 잘하면. 아니야. 근데 물론 피닉스가 잘하니까 예. 하는데. 예. 피닉스까지는 그래도 저 안정권이라고 보고 저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커리는 너무 힘들다. 5위에서 8위 사이 싸움 한 그룹이 있고 지금 9위에서 11위 싸움이 한 그룹이 있다고 생각을 보면 저는 그렇게 보이네요, 지금 판수로 봤을 때. 피닉스 선즈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피닉스 선즈가 지금 최근 5연승. 듀란트가 돌아왔고 네. 듀란트가 못할 때도 못하진 않지만 좀 주춤할 때도 있는데 부상 같은 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이 너무 쉽게 이기는 이제 진짜 행복 농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심지어 여기서 인상적이었던 거는 어쨌든 덴버를 꺾었던 거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초반에 조금 헤매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더니 그래도 잘 만든 팀이다. 4위를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거 보면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 잠깐만. 다음 주면 끝났을 것 같은데 이거? 다음 주 녹음할 때는 이제 정규 시즌이 끝났겠네요, 진짜. 예, 그쵸. 네. 끝나고 우리가 녹음할 때쯤이면은 우리가 녹음하는 그 다음 날부터 플레이인이 시작이 되죠.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수술 때. 예, 다음 주 녹음까지 나오고 이제 당분간 또 결장을 하실 예정. 수술 들어갑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NBA 요즘 재밌어졌어요. 네. 경기도 한번 또 열심히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4월 5일날 네. 이게 아마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헷갈리는데 지금 여러분한테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죠? 에어 개봉하는 날? 에어가 4월 5일이죠. 네, 맞아요. 4월 5일날 개봉하는데 이날 또 같이 개봉하는 게 리바운드. 예. 부산 중앙고 네, 농구를 실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네. 두 개 다 보러 가시는 게 네. 지금 리바운드가 예매 1위. 예매율 1위더라고요. 이게 또 이런 얘기 잠깐 얘기 새도 되죠? 네. 영화판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영화판에서 재밌는 걸 만들면은 사람들은 보러 갑니다. 가격을 올려도. 저는 특히 영화를 진짜 많이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요. 영화관에서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잘 만드세요. 우리나라 싸구려 영화 이상한 거 만들지 말고. 리바운드가, 저는 근데 솔직히 리바운드는 진짜 기대가 돼요. 내가 좋아하는 소재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은. 장항준, 김은희 부부의 또 합작이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는, 네. 저는 사실 그렇게 막 감독 그런 거 잘 안 보거든요. 배우 누구 이런 걸 안 보고 딱 봤을 때 우리나라 영화 같은 경우 진짜 꽂히는 영화를 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영화는 제목이라든지 뭐 내용부터가 너무 딱 봐도 이거 어떻게 끝나겠고 어떤 내용이겠구나 이게 다 그려지기 때문에 그거 아시죠? 이거 나오면은 필패다. 선수 입장. 그리고 최근에 업데이트된 거 있습니다. 뭔데요? 요이 땅. 그러니까 혹시 길복순 보셨나요? 제발 예. 길복순도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이거는 녹음 끝나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네. 하시죠. 네. 여튼 231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다음 주에 봐요.